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조선 왕조 최고의 보물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고향 물어보는 거 실례인데. 언제부터요, 이쪽 일은?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일 하나 하죠? 스카우트 제이? 땅굴 파기가 올림픽 종목이었으면 분명히 금메달이야. 무덤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책임질 거고. 자, 그럼 내 차례인가? 어딜 파면 되지? 도굴은 직설적인 제목이 말해주듯이 전문적인 도굴꾼들의 한탕을 다룬 영화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도굴꾼들이 의기투합해서 선능내 부장품인 전설 속 보물을 훔쳐낸다는 전형적인 K4 무비의 형식을 따르죠. 이런 류의 범죄 영화는 이미 여러 차례 만들어져 왔기에 새롭지는 않은데요. 대체로 이런 범죄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 각자의 독특한 역량을 뽐내는 장면들은 그 자체로 볼거리일 뿐 아니라 캐릭터의 매력을 극대화하죠. 이건 도굴도 예외가 아닙니다. 리더격인 주인공은 흙만만 봐도 땅속 보물을 찾아낼 정도로 도굴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맛을 찾는데? 썩은 시체만. 무덤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책임질 거고. 에이, 그 왼손으로 물건 주면 오른손으로 현찰 받는 게 이 바닥 무기인데. 고분벽화 전문가는 전 세계 고분 지도가 머릿속에 있다는 식이고요.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 차례인가? 굴파기의 달인은 올림픽 종목에 땅굴파기가 있었다면 금메달감일 거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땅굴 파기가 올림픽 종목이었으면 사형님이 금메달이. 거기에 판을 짜는 역할을 하는 고미술계 큐레이터는 겉으로 드러난 직업과 달리 사실은 작물을 큰손들에게 팔아치우는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죠. 큐레이터는 그냥 액면이고 재벌 상대로 물건을 돌리는 게 히든. 일 하나 하죠? 물론 공정한 가격으로. K4 무비에서는 대상물이 훔치기 어려울수록 극적인 재미도 커집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물을 기어코 훔쳐내고야 마는 주인공들의 활약은 관객에게 쾌감을 제공하죠. 오락영화로서 도굴이 노리는 지점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훔치려는 물건이 금고나 보석이 아니라 왕릉 내부에 감춰진 부장품들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선릉이 목표물이라니요. 로켓은 어디야? 선릉. 이번 역은 설릉역입니다. 강남에 있는 거 선릉? 도심 속 한복판에 있는 선릉공원에서 기상천외한 작전으로 도굴이 행해진다면 신선하고 재밌지 않을까. 종종 보도되는 문화재 발굴에 대한 뉴스를 보면 도굴꾼들이 훔쳐가다가 남긴 유물만 간신히 찾아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도굴이 성행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도굴이란 절도 중에서도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도굴에는 유난히 특별한 능력이 요구될 겁니다. 무덤 내 부작물의 존재 여부와 그 가치를 사전에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분업을 위해 팀을 꾸리는 것도 쉽지 않겠죠. 어느 지점을 얼마나 파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굴을 파고 사람이 들어가서 부작물을 꺼내오는 일과 그것을 원하는 값에 파는 일 또한 예사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을 몰래 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그러하겠죠.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굴이 한탕을 노리는 꾼들에게 매력적인 일감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무덤 내 부작물은 곧 보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나 부유층의 무덤은 부작물을 노리는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어 왔음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귀중한 우리 유물을 도굴해 갔음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도굴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인간들의 욕망이 투영된 도굴이라는 소재와 보물을 차지하려는 인간들의 암투가 한데 어우러지면 흥미진진한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남의 것을 가로채고 싶어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영화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오락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셈이죠. 이 영화에서 도굴이라는 범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나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도굴된 적이 있는 선릉에 대한 진중한 태도 등을 기대하는 것은 과한 요구일 겁니다.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오락영화로서의 목적에 충실하면 될 테니까요. 영화는 도굴 과정을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려냄으로써 보물을 탐하는 관객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한편 역사적 유물을 훼손하는 데에 따르는 죄책감은 최소한으로 줄여줍니다. 절도는 저열하고 흉악한 범죄이지만 도굴은 왠지 세련되고 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까닭도 K-POP 무비 특유의 인물들 간의 합이나 과시적인 대사 덕분일 겁니다. 일 하나 하죠. 스카우트 제이? 땅굴 파기가 올림픽 종목이었으면 분명히 금메달이야. 무덤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책임질 거고. 자, 그럼 내 차례인가? 도대체 무슨 맛을 찾는데? 썩은 시체 맛. 경찰이야? 뭐야? 그걸 왜 물어 그런 거? 출연료가 얼마인지 안 궁금하세요? 로켓은 어디야? 같이 일 하나 하시죠. 저는 더 이상 삽질 안 합니다. 소개팅 시켜드릴까요? 어딜 파면 되지? 오시는 분이 남대문도 사주시나? 혼자만 오면? 관객은 역사적 유물이 도굴당하는 장면에서도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본 후 호련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은 후 묻힌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모세의 무덤이 알려졌다면 여지없이 도굴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오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지팡이는 신통력을 발휘하는 신령한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숨기심으로써 당대와 후대의 사람들이 모세와 그의 물건을 미신이나 우상처럼 섬기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익히 알려진 인디아나 존스 박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레이더스는 도굴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도굴 영화와 맥을 같이 하는 모험극인데요. 구약에 등장하는 언약궤가 현재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를 독일 나치군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차지하기 위해 달려들게 되죠. 그런데 나치군이 길을 쓰고 언약궤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언약궤를 열면 전지전능한 신의 힘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려는 인간의 탐욕이 유물을 두고 아귀다툼을 벌이게 한 것이죠. 이렇듯 도굴은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 욕망이란 감춰져 있는 옛것에 대한 인간의 강력한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옛것이 지닌 환금성, 즉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도굴이란 인류가 매장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범죄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인류가 알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탐욕을 사전에 제어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아닐런지요.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